안녕하세요. 이등동물의료센터의 원장 이영은입니다. 오늘은 피부그 5번째 시간으로 다발하는 피부질환이자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알러지 질환의 한 종류이면서 사료, 간식 및 여러 음식을 섭취하는 현대의 아이들에게 문제시되는 음식 알러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알러지는 음식이 알러젠이 되어 발생하는 면역맥의 유해한 반응으로 알러지 피부염 증상, 위장건의 증상 혹은 두 가지 증상을 모두 보이는 알러지 질환의 한 종류인데요. 피부가 빨갛게 변하거나 가려움증이 동반되는 아토피와 달리 음식 알러지는 피부뿐만 아니라 구토와 설사 같은 위장건의 증상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또한 아토피는 주로 1살에서 3살령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음식 알러지는 전 생애에 걸쳐 어떤 나이라도 나타날 수 있고 특별히 6개월령 미만의 어린 나이의 환자들에서 증상이 더 쉽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면역 매개성으로 음식 알러지가 왜 특정 단백질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은 증상이 발현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레브라도 리트리버처럼 특정 종에서 보다 음식 알러지 발현이 잘 된다는 보고는 있지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마다의 체질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보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음식 알러지는 급성으로 나타나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과민 반응부터 아토피 피부염 증상과 유사한 만성의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음식 알러젠에 의한 과민 반응은 수의학에서는 드물지만 대신 만성의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피부 반응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아이들의 음식이 계절마다 바뀌지 않는다면 음식 알러지는 지속적이고 1년 내내 증상이 발현될 수 있는데요. 개에서 음식 알러지에 의해 피부 병변이 주로 나타나는 부위는 아토피와 구별하기 힘듭니다. 실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문을 포함한 눈, 귀, 입 주위, 발,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은 아토피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는 부위입니다. 또한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할 정도로 긁는 자가창상, 코끼리 피부처럼 변하는 태선화와 이후에 검은색으로 피부색이 변하는 과색소 침착도 동일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 알러지 역시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피부 면역성을 감소시키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농피증과 외이염이 지속적으로 재발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만성의 가려움증을 갖는 아이들이 구토와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자주 동반이 된다면 아토피보다는 음식 알러지라고 보다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음식 알러지 환자에서 위장관계 증상의 발생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구토 및 설사 이외에도 보다 미묘한 반응으로서 자주 항문을 바닥에 대고 끌거나 가스와 액체가 장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소리가 유독 많이 들리거나 변을 볼 때 보다 힘을 많이 주거나 변에 점액이나 혈액이 간헐적으로 섞여 있는 증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IgE 검사는 음식 알러지에서 환경적인 자극에 의한 아토피에 비해 의미가 적은데요. 실제 보호자분들에게 권하는 방법은 전혀 새로운 단백질 원으로 된 음식을 최소한 8주 먹으면서 상태를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도한 음식이 맞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아이는 또다시 가려움증으로 힘들어하게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설정 및 사료 선택을 위해서 아토피에서처럼 외부 실험실로 보내는 특이 알러젠에 대한 IgE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환경 자극 요인과 음식 자극 요인을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단계적인 관리 방법의 계획 세우는 데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새로운 음식 시도를 통해서 아이에게 맞는 음식을 찾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맞는 사료를 찾기까지 아이가 힘들어할 수 있으며 환경적인 자극 요인도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gE 검사를 토대로 관리 방법을 세우게 되는데요.
음식 알러진만 확인된 경우라면 적절한 사료를 통해서 식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음식 알러지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환경적인 요소와 음식 알러진이 함께 확인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음은 표준화된 치료법은 아니며 저희 이든에서 아토피와 음식 알러지로 진단된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아이들의 가려움증이 유발되는 것을 물컵에서 물이 넘치는 것에 비유를 하면 아토피와 음식 알러지가 모두가 물컵에 물이 넘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음식 알러지 유발 원인에 대해서 적절한 사료 추천으로 명확하게 관리를 해준 이후에 아이들의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이 계속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는데요. 음식 알러지 관리만으로 가려움증이 관리된다면 굳이 약을 먹여도 되지 않지만 음식 알러지를 명확히 관리해줌에도 불구하고 가려움증이 나타난다면 물컵에 물이 넘칠 만큼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한 아토피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약을 먹이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간혹 저알러지 사료를 먹는데 왜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가려움증이 발생하는지 의아하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 알러지 이외에 아토피처럼 환경적인 자극 요인이 있는 경우에 음식 쪽을 잘 관리해 주더라도 아토피의 영향이 보다 크게 작용하여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 알러지를 유발하는 원인의 80%는 단백질이며 20%가 곡물인데 저알러지 사료에도 소량의 곡물은 첨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모 회사의 저알러지 사료의 성분표입니다. 단백질을 가수분해시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했지만 성분표에 나와 있는 쌀이 음식 알러젠으로 작용한다면 당연히 이 사료를 먹고도 아이는 피부가 빨갛게 변하거나 가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알러지 사료 복용만으로 알러지를 관리한다는 것은 힘들며 아이에게 맞춤 관리 방법은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활용하는 제거 시기를 최소 8주간 시행해야 하는데 만약 제거 시기로도 증상 완화가 되지 않는다면 홈메이드 식이 급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에게 맞는 음식을 찾고 또 그러한 음식을 필수 영양소나 필수 미네랄 및 무기질 등을 포함해서 음식을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래에 알러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맞는 수제 사료를 제작해주는 업체들이 있어 일반 사료 중에서 아이에게 맞는 적절한 사료가 없을 때는 그러한 개별 사료 업체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